자, 이 세상에는 점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들로 분류해 보면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양과 음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 짝으로 된 것들은 전부 이런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고, 또 그 음양의 관계의 모범인 하늘과 땅은 언제나 하늘과 땅을 설정하는 순간에 위와 아래라는 위계가 생기게 되고, 그 위와 아래는 서로 순환 소통하지 않으면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늘과 땅이 순환하고 소통하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빛을 별 파인불이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의 짝으로 된 것까지 다 표기할 수 있는 이제 표기법을 찾아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음양의 짝의 관계로는 서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세 관계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1원인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빛만 가지고는 그림자가 안 되죠? 빛을 가리는 두 번째 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2번만 갖추어지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자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그림자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그림자는 이 셋의 논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그림자 영자가 만들어집니다. 빛은 해로, 사물은 해의 살로, 볕경자인데 서울경, 볕경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햇볕, 햇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살은 세세 구조 속에 두 번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떤 사물을 부르는 호칭에 살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햇살, 화살, 우리 몸의 살, 바퀴의 살, 뭐 많이 있겠죠. 무엇이 더해든지 간에 살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세세 구조로 된 것 중에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뭔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세 구조를 이해해야 이 논리 체계로 된 한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서울경은 햇볕은 햇살을 나타내고 그것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 두 번째 곁에 붙어 있는 세 번째. 그래서 이 획이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그림자는 이처럼 세세 구조로 된 것들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바로 그림자처럼 세세 구조로 된 이런 그 논리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바로 이 첫 번째 제1원인,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과 같은 두 번째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를 네모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처럼 이런 세 번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셋의 논리에서는 언제나 동그라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고,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고, 그리고 이런 속성, 빛과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동그라미와 같이, 첫 번째와 같은 이런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의 속성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건 지혜 속성, 세 번째 건 인의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1, 2, 3, 천지, 인은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물을 설명하는 세 가지 논리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이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이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이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할 때 비로소 온전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셋으로 보는 것은 사물을 조화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퀴의 살처럼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을 해버리면 나머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거든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림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숫자 1, 2, 3, 그 다음에 하늘, 땅, 사람, 요런 기호, 요런 호칭들은 바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셋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를 만드는데 바로 원초적인 기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요 첫 번째 하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점 하나, 그 다음에 땅 두 번째 것의 속성을 나타낼 때 점 둘, 그 다음에 삼각형 세 번째 속성을 나타낼 때 점 세 개. 이런 기호들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상징하는 기호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자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14개. 14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점, 선거, 누운거, 좌행, 우행, 동그라미, 네모, 세모, 1, 2, 3, 점 하나, 점 둘, 점 셋. 이 세 개, 이 13자 기초 한자는 보기에는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기호들이 한자의 어딘가 들어가서 아주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14자를 모르면 한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14자 이해는 한자 학습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1, 2, 3과 점 하나, 점 둘, 점 셋을 설명을 하면서 이 셋의 논리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의 논리는 그 앞에 있는 이 음량의 상대적인 논리와 비교해서 이 음량의 상대적 논리는 주로 중국 사람들에게 잘 적용이 되는 논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주로 음량의 사고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이 사물의 관계를 셋으로 보는 이런 논리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둘로 보는 철학은 주로 상호 대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요 셋으로 보는 사고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서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한국인의 철학은 이 셋의 철학을 닮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조화를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